안녕하십니까, 비버연구소입니다. 이전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던 상시 채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예고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트폴리오가 과거에는 디자이너 혹은 프로그래머들한테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서류였다고 한다면, 요새는 어느 누구에게도 사실은 필요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포트폴리오를 지금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업들은 이 포트폴리오를 대놓고 요구하지 않더라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력서 쓰는 欄 밑에다가 보면 첨부 파일란이라고 밑도 끝도 없이 되어 있는 데 있어요. 이런 데다가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좀 올려야 되는데, 포트폴리오라는 건 많이 들어봤어요. 내 경력을 뽐내야 된다라는 얘기도 들어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뭘 써야 될지를 잘 모르겠고 왜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과거엔 이력서에서 여러분의 경력사항을 쓰는 항목이 있었다면, 지금 많은 기업들은 경력사항 밑에 세부 역할, 본인이 했던 활동 내역이라는 걸 쓰는 항목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어요. 포트폴리오는 딱 요거예요. 포트폴리오는요, 여러분이 했던 맥도날드 알바나 혹은 독거노인 봉사활동이라는 그런 컨텐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했던 여러분의 역할 자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했던 활동 자체가 실제 업무에서도 쓰여질 수 있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쉽게 설명드리면 맥도날드 아르바이트를 했다라는 경험 자체는 크게 중요한 경험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맥도날드 알바를 하면서 보여준 여러분의 고객 응대, 혹은 고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프로모션 전략에 대한 회의, 혹은 팀원들끼리 단합을 이끌어가기 위한 여러분의 주도적인 역할, 이런 것들은 업무에서 보여줄 여러분의 노력과 행동과 여러분의 업무 스타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요, 경력 자체가 메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했던 활동 자체가 메인인 게 포트폴리오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쉽게 묶음 작업을 해볼 수도 있겠죠. 경력사항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열정적인 행동을 한 페이지에 한꺼번에, 그 다음에 리더십을 보여줬던 활동을 한꺼번에 여러 경험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묶음 작업을 해놓으시면 훨씬 더 작업하기 좋고, 이런 모든 하나의 컨텐츠 자체, 그리고 색깔 자체가 여러분의 자기소개서에 쓰여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포트폴리오는 첫째, 일단 여러분은 경험을 정리해라. 둘째,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죠. 그 안에서 본인이 보여준 역할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리해라. 본인들이 잘 생각해보세요. 나 올리브영에서 알바했는데 6개월 동안 했는데 그냥 재밌었어. 고객 응대한 거밖에 없었거든. 하루에 몇 명 응대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팔았을까요? 내 전 알바생보다 내가 더 많이 팔진 않았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했던 역할 자체를, 좀 더 색다른 주도적인 역할 자체를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과를 좀 정리해 보세요. 과거에 비해서 몇 퍼센트의 매출을 늘릴 수 있었는지, 혹은 영화관 알바를 하다가 칭찬 스티커를 받았던 적은 없었는지, 이게 결국 여러분의 작은 성과예요. 물론 공모전을 하다가 전국 1등을 했어요, 이런 거면 최고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다면 결국 이 포트폴리오에서 보여줄 성과는 여러분이 인정하고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는 성과면 돼요. 그래서 이력서에 있는 내용처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이력서의 점수화되는 파트가 아니라, 이건 참고자료가 되고 그 참고자료가 꽤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여러분의 역할과 성과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이제 파워포인트에다가 한번 옮겨볼 차례예요. 파워포인트에 옮길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들 나열하는 거 아니에요. 알바도 했고, 봉사활동도 했고, 해외여행도 갔고, 줄줄줄줄 나열하다 보면 파워포인트 10장에도 사실은 부족하죠. 자, 한계를 조금 정해드리죠. 랜덤하게. 파워포인트 한 5페이지에서 10페이지 이내로 최대한 포트폴리오를 작업해보세요. 많지 않죠? 그 짧은 항목에다가, 짧은 페이지에다가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넣을 수 있을까? 이때 경험들을 줄줄줄줄 엮어넣지 말고, 소통하는 사람, 소통했던 경험 한꺼번에, 성실한 사람, 성실한 거 한꺼번에, 혹은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 자기 개발했던 경험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와도 좋습니다. 물론 경험이 많은 사람은 묶음 작업이 필요하고요. 경험이 좀 적은 사람의 경우에는 한 페이지당 하나씩 들어가도 괜찮아요. 대신에 이 부분은요, 조금 더 신뢰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과 꼭 놓치지 말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했던 활동 사진들을 같이 붙여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격증 내용을 붙이거나 경력 증명서를 붙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증명 서류를 붙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활동을 했다, 이런 모습으로 생활했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진짜다라는 느낌을 주고 면접관과 소통할 수 있는 느낌들을 줄 수 있다면 그걸로 포트폴리오는 충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절대 어렵지 않죠, 그죠? 대신에 마지막 제출할 때는 파워포인트 원본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요, 그죠? 이런 거는 진짜 비즈니스 매너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말고 파워포인트 말고요, 이걸 PDF로 전환해서 저장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요새 많아지긴 하는데요, 제출할 수 없다면 그때는 출력을 해가지고 가지고 계시다가 면접장의 분위기가 조금 편안한 분위기라고 한다면 그때는 자기의 역량에 대해서 준비한 포트폴리오를 한번 면접관에게 꺼내놓는 그런 자연스러운 노력도 필요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프로그래머로 지원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자기가 했던 앱 개발했던 내용, 실제로 다뤘던 언어,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앱을 다운로드 받았던 횟수, 이거 자체가 성과죠. 그리고 이만큼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본인이 했던 활동 자체를 보면 얼마나 많은 언어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했는가, 또한 본인이 이런 자료들을 얼마나 많이 수집을 했는가, 이런 부분까지 준비해 보신다면 더욱더 좋겠죠. 자, 포트폴리오는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혹시 궁금한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 간단하게라도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준비 열심히 하시고 파이팅입니다.